자, 여러분, 이제 8주차 그 수시고사 기간이 되었네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공지들 여러분 다 보셨죠? 사실 저는 시험을 볼 줄 알고 눈을 이제 시험에 냅니다 했는데 이제 공지가 내려온 거 보니까 이제 과제로 대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차 그 강의 구성은 1차 시가 25분 동영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 3차 시 같은 경우는 수시고사, 그러니까 본 차시는 지금 학교에서 온 그 입력 방안에 보면 본 차시는 수시고사로 대체합니다 라고 해서 1분 이내로 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랑 3차를 제가 이제 그렇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출석용으로 올릴 거니까 여러분 그거 꼭 1분도 안 되지만은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1차 시 같은 경우는 25분 영상이기도 하고 제가 한번 리뷰도 하고 그리고 또 과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 과제 제출 방식이 제가 오프라인 대학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할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른 데서도 강의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 문제도 토익 시간이다 라고 해서 토익 문제 형태를 시험에 내지는 않았었어요. 보통 어떻게 냈냐면 저는 문법 확인하는 어떤 그런 시험을 아예 냈었어요.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A3 그 여러분 그 오프라인에서 보면 시험지 A3 해가지고 한 장 보는 거 알죠? 그래서 거기다가 투부정사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투부정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배웠던 모든 이론을 거기다가 싹 다 적어야 돼요. 근데 외워야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뭐라 그랬냐면 역시 문법을 외우니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문장을 보면 연습 문제를 좀 풀다 보니까 보여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는 좀 그런 점을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과제로 지금 제가 제출을 했고요. 지금 이제 같이 업로드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학습 범위가 이제 우리가 뭐 1주차는 토익과 문법이란 무엇인지 제가 토익에서 문법을 빼놓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문법을 잘 알아야 사실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하고 이번 주 어젠가 봐요. 월요일 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예 논문을 다 영어로 쓰는데 이제 박사 논문도 영어로 썼고 이제 물론 원어민 에디팅도 봤죠.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이 아무리 의미가 통하긴 하더라도 또 원어민들이 쓰는 문체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이제 다른 분들은 영어로 이제 그 논문을 쓰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 자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좀 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벌 작업이 많이 오죠. 뭐 한국말을 영어로 바꿔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본인이 전문 용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쓴 논문을 한번 이렇게 원어민한테 그 상태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 전달이 안 돼서요. 근데 저는 한국말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건 거죠. 다시. 왜 그럴까요? 저는 문법을 알기 때문에 문법에 맞게 글을 주면은 일단 상대편 원어민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좀 더 아름답게 고쳐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제가 실용용어 과목에서 라이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법도 제가 했지만 토익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이제 설명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명사, 대명사, 그리고 이제 형용사, 부사, 동사, 수의 일치. 동사는 또 수의 일치랑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동사, 수의 일치, 시제, 수동태 이 세 가지가 다 동사랑 관련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동사랑 관련이 되어 있지만 결국 부사도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자리 때문에라도 동사의 특징들을 또 알 필요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학습 범위를 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한 학기 끝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학기 끝날 때쯤 되면 책을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항상 책 한 권은 끝내자. 그리고 그 끝낸 책을 몇 번씩 반복을 좀 하자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오늘은 25분 정도 영상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방법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좀 평상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 오프라인에서 못하니까 그런 것들 또 좀 더 아쉬운 거는 여러분이 또 저에게 공부라던가 영어 과목에 관련된 것들 상담을 좀 해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맞게 맞춤 형식, 우리가 말할 때 커스터마이즈드, 고객 맞추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테일러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테일러가 뭐냐면은 양복 맞춰주는 사람을 테일러라 그러죠. 맞춤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테일러드 서비스. 그러니까 테일러드 카운슬링. 그러니까 저는 좀 맞춤식 카운슬링도 좀 해주고 싶고 그랬는데 좀 아쉽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학습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범위는 제가 과제를 여러분들이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발췌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먼저 명사를 한번 이제 출제에 관련된 걸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난이도는 낮아요. 명사는. 왜냐하면 우리가 명사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또 양쪽에 뭐 예를 들어서 어라던가 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도 알 수 있고요. 출제 빈도는 높아요. 이게 중요해요.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자, 난이도가 낮아요.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죠. 그쵸?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명사 자리와 형태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형태를 예를 들면은 뭐 brief 같은 단어는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구분을 하고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품사라는 말을 우리가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냐면 품사를 아무리 잘 알아봤자 영어 못해? 아니요. 품사는요 단어의 특징과 성질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동사, 명사, 형용사라고 캐테고라이즈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사의 성질, 명사의 성질, 그리고 동사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필요한 단어들은 얘네가 동사인지 명사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지 토익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라이팅? 마찬가지예요. 사전 찾으면 물론 되기는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단어를 그 맞는 형용사 자리에는 형용사 단어, 부사 자리에는 부사 단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사 자리에 형용사 썼다. 그 문장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품사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특히 비슷한 형태의 명사 구별 중요해요. 이거는 형용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슷비슷한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이런 얘기 있죠? 왜 혼동하기 쉬운 단어 외우기. 그쵸? 뭐 단어는 하나인데 뜻은 여러 개인 단어 외우기 뭐 이런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것 얘는 좀 암기가 좀 필요하죠. 제가 keep in mind 명심하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래서 명사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대명사 얘도 마찬가지로 출제 빈도 높아요. 근데 여러 대명사 자 여러 대명사라는 게 뭐냐면 부정대명사, 인칭대명사 뭐 여러 가지 의문대명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인칭대명사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인칭대명사 뭐죠? I, my, me, mine, you, your, you. 사람을 칭하여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인칭대명사거든요. 얘는 출제 빈도가 높고요. 대부분 유형은 쉬워요. 시험 유형은 쉬워요. 뭐 소유격이니까 예를 들어서 명사니까 앞에 소유격 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주어 자리니까 주격이 와야 되고 목적어가 와야 되는 자리니까 목적격을 와야 되고 근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종종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자, 인칭대명사의 단어는 쉬워요. 근데 난이도가 높아요. 어떻게 난이도를 높일까요? 문장을 꼬는 거죠. 파악을 잘 못하게. 원래 문장의 난이도는요. 문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어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쉽게 하고 단어를 어렵게 한다던가 구조는 꽈놓고 지금처럼 인칭대명사처럼 단순한 단어를 찾게 한다던가 근데 그게 아무리 단어는 단순해도 구조가 복잡하면 나한테는 난이도가 높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대명사도 자 형용사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attracting, attractive, attracted attracting은 분사형이고 attracted는 똑같이 분사형이네. 자, attracting 분사형이고요. 그 다음에 attracted도 분사형인데 얘는 현재 분사, 얘는 과거 분사. attractive는 자체가 형용사. 그쵸?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보통 attractive처럼 자체가 형용사인 것은 상태를 설명하는 거고요. attracted는 수동의 의미를 전달해줘서 이게 뭐뭇에 당하여진이라는 것이 의미가 되고 attracting 같은 경우는 능동의 의미를 해서 뭐뭐 하는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attracting people 하면 뭐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는 끌어모으는 예를 들어서 attracting 그러면 attracting museum 그러면은 뭐죠?
모으는 박물관이에요. 근데 attracted people 하게 되면은 모아진 사람들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맥 파악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문맥 파악도 필요하지만 앞뒤의 단어를 잘 아실 필요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도 되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something과 같은 대명사들은, 부정대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거든요. something special, something difficult, something nic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서 얘 같은 경우 이게 택자 못하는데. 자, 빠르게 적절한 형용사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시간이 얼마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빠르게 선택. 빠르게 답을 선택해 주세요. 자,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번에는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를 찾는 유형인데요. 짧은 부사들을 구분하는 유형이 주로 출제돼요. 이런 거 있죠. still, even 이런 거 어디 들어가는지. yet 이런 애들 또 의미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쵸? 얘들 이런 애들 only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부사는 특히 자리 찾는 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때 동사만 쓰일 경우에는 동사 뒤에 가야 되고 뭐 우리가 쭉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를 다시 한번 찾아서 외워야 돼요. 근데 외워도 까먹어요. 외워도 헷갈려요. 자, 내가 10번 외워서도 헷갈리면 20번 해야죠. 저요? 저도 헷갈려요. 또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영어의 문법은 우리나라 문법이 아니거든요. 영어는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공부를 해야 돼요. 늘 해야 돼요. 늘.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대신 뭘 하는 거죠? 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교육에서 반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리핏을. 리핏하지 않으면 내 거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반복을 꾸준히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effort.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개인의 노력,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노력이 가해지게 되면 훨씬 더 영어를 잘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뭐 어떻게 해서 그렇다라고 부러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물론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또 배경도 있을 수도 있어요. 경험을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의 노력을 칭찬하라라고 제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영어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잘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면은 잘 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어렸을 때부터 하면 잘 하겠죠.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또 구멍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성인이 돼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사와 수의 일치인데 일단 동사 자리를 잘 파악해요. 동사 자리면 거기에 빈칸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어하고 동사의 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어가 3인칭이면 동사도 3인칭 단수,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가 되겠죠. 근데 긴 주어나 문장 안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절의 동사 자리인지도 확인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I think that he is kind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라던가,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어요. I know the fact that is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말할 때 is caused 이렇게 쓰면 되겠 외문을 by them 그들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에 대해서 발생되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that 이하가 the fact를 꾸며주니까 우리 아직 요거까지는 안 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요것이 꾸며주는 것이 요 동사인지 본동사는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거인지도 잘 확인을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와 수의 일치 이런 거는 정말 놓치지 않도록 하면은 이런 거 사실 놓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시제. 동사랑 관련된 게 또 시제죠. 그쵸? 그래서 12시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파트 5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12시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제와 어울리는 표현이 있어요. 뭐 ago 같은 경우는 과거.
yesterday도 당연히 과거. 그러면 ago하고 yesterday 같은 경우는 정확한 과거 시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을 이루어지는 현재 완료랑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울리는 거 표현, 그리고 특정 표현에 관련된 시제들 찾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파트 5에 나오는 건데, 이 두 개가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그러니까 시제를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정확치가 않아요. 우리가 영어 문법을요, 보통 이제 공부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내가 학원에, 뭐 이제 여러분 이제 학원도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잘 이해가 되고, 학교 수업에서도 교수님하고 하면 잘 이해가 되는데, 왜 나 혼자 하려면 안 되지? 자, 주로 우리는 문법을 듣기만 해서 그래요. 노래 가사를, 저도 여기 사실 연구실에서 저희 남동생이 저 남동생이 둘이거든요. 근데 막내 남동생이 좀 저랑 뭐랄까 이런 선물하고 이러는 건 성향이 맞아요. 남동생인데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걔도 나이가 들었죠. 저랑 나이 차이는 많이 나도. 그래서 왜냐하면 남동생이지만 제가 이제 오래전에 뉴욕에 이제 뉴욕 여행을 이제 2번 갈 때 이 남동생하고 다 갔어요. 왜 갔냐면 성향이 맞아요. 쇼핑하러 가고 싶다 그러면 기다려줄 줄 알고, 자기도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래서 이 막내 남동생이 저한테는 여동생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물론 얘도 애 아빠가 됐어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선물해준 게 있어서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또 이렇게 예쁜 걸로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음악을 들었어요. 틀어놓고 블루투스 연결을 해놓고 멜론에서 듣는데, 이게 노래가 되게 뭐냐면 들으면 알겠는데 막상 내가 따라 부르려고 하면 가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문법이.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듣고 들으면 들은 것 같다, 많이 들은 것 같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풀으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서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뭐냐, 돌아서서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사실은 반복과 복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복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리고 문맥 파악 후 찾으세요. 파트 6 같은 경우는 문맥을 파악한 후 찾아야 되고요. 이때 독해 능력이 필요하고, 간혹 제가 독해 능력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해석만으로도 아까처럼 이렇게 특정 시제와 표현,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했었죠? 네, 그것도 뭐예요? 알아야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동태 마지막 7주차 수동태였죠. 동사 자리 빈칸 확인되면 앞서 말한 대로 시제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사실 동사가 그래도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꽤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는 사실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쓰이는 수거 표현 줄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외워두면 좋죠. 그래서 be pleased with, be satisfied with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다 어떻게 해요? 암기. 그래서 정말 3초 만에 답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또 수동태로 사용 못하는 동사들이 있었죠. 자동사들, occur, take place, seem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럼 얘네는 벌써 딱 외워두면 어때요? 얘네가 수동태로 나오면 일단 그거는 답에서 X 다 아닌 건 거죠. 외워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꼭 keep in mind 해주시고요. 자, 제가 과제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이거 지금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건데 제가 그 문제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자, 여기서 지금 답은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미니멈 최소 22시간 동안의 노티스 알림이 주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를 딱 보고 답 1번 정답은 몇 번이에요? C. 아니면 뭐 여기서 상관없어요. 자, 1번 여기 보면 비동사가 있으므로 진행형이나 수동태 사용 가능. 칸은 나중에 넓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용상 뭐죠? 여기서는 주어져야 한다. 이므로 PP형인 기분 사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알아야 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시면 돼요. 해석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도 돼요. 설명만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런 거 있죠. 비동사 다음이니까 PP형 이렇게 말고요. 제가 말한 대로 비동사가 있으므로 진행형이나 수동태 사용 가능. 그런데 내용상 주어져야 한다이므로 PP형인 기분을 사용.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자, 또 한번 볼까요? Eastern Opera was, 자, 지금 여기도 보세요. 답이 지금 요거는 뭘까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답이 지금 B번이었죠? 우리, 그쵸? 자, Eastern Opera, 아니네. Eastern Opera, 이게 좀 해석 좀 해야 되겠네. 우리가 excited였네, 그쵸? 열정적인 반응에 굉장히 Eastern Opera이 흥분되어졌다라는 거니까 답이 A네요, 그쵸? 자, sorry, 죄송해요. 자, A라고 답을 하시고, 자, 비동사 다음, 그죠? ing, 진행형, 그렇죠? 진행형, 그 다음에 pp형, 둘 중 하나인데 주어가 뒤에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자연스러울까? 흥미를 느끼다, 만족감을 느끼다 이렇게 들었죠. 흥미를 느꼈으므로 excited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은 타이핑을 치셔도 상관없어요. 타이핑 가능합니다. 제가 핸드아웃 올려드린 거 다운받아서 타이핑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손으로 했다라고 치시면 여러분 그냥 스캔해서 보내시면 돼요. 자, 요거 아까랑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전치사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 여러분하고 이제 이거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넣었었는데 기억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be concerned about이라던가 be involved in, be based on, be engaged in, be divided into, be composed of, be related to, 그 다음에 be made, 여기 같은 경우는 from이 될 수도 있고 of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be exposed to, 그 다음에 be limited to, 이런 식으로 satisfied with, 이런 식으로 we keep the wood.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전치사를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암기하셔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수동태로 쓰이는 동사들 암기하고 그냥 바로 답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지금 가끔 이렇게 전치사를 물어보는 시험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치사 묻는 시험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요거에 관련된 거를 묻기 위해서 이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1차 시 준비 내용인데 그러니까 과제를 하고, 자, 과제에다가 이름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과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 과제라는 것과 학번이라가 그거 그대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저는 제가 이제 그거를 체크하고 채점을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토익에 관련된 이제 피드백도 드릴 텐데, 보내실 때 혹시라도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아니면 내가 영어 공부를 사실 여러분들 전공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좀 했으면 제가 영어 공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좀 더 친밀감, 좀 더 이렇게 밀착해서 좀 더 도움을 많이 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메일 보내실 때 평상시에 영어에 관련해서 상의하고 싶었던 것들이라던가 또 전공이 그러다 보면 또 뭐 유학도 가고 싶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이 혹시 상의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나름대로 그 학생들 유학 보낸 경험도 있고
네, 좀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거기다가 질문 좀 하셔가지고 같이 보내주시는 것도 상관없고요. 특히 과제 시간 잊지 마세요. 과제 제출 시간 엄수. 알겠죠? 네. 자, 그러면 1차 시는 이렇게 가볍게 이제 하고 2차 시, 3차 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